완전TV 최병걸입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가끔 TV를 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를 아주 좋아합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산속에 있는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의 그 내용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 부족은 서로 만나면은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사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서로서로 만났을 때 어디 가세요라고 묻겠습니까? 만약에 이 인사를 우리 미국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디 가세요? 라면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욕을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되물을 겁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우리 나이든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부인이 밖으로 나갈 때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금지 상황입니다. 부인이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남편이 알면 안 되고 물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 가세요? 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좀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갈 때 어디 가냐라고 물으면 부모와 그 다음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사생활에 간섭했다고. 아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왜 그걸 묻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족은 왜 어디 가세요? 라는 이 질문이 그들의 공통적인 인사가 되었냐면요. 그 설명을 듣고는 가슴이 짠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요. 그 부족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어디 가세요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전 부족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가세요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참 현명한 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사한 인사를 나누고 산 적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외구의 침략이나 외적의 침략이 많고 사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밤새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릴 적에는 지나가는 어른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때 어르신을 만나면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때 어른을 만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적은 없지요. 왜 그렇게 인사를 했냐면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먹고 사는 잘 드시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눈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냐 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나눠야 된다. 안부를 물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참 강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안부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먼저 물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안부를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안부를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잠은 잘 자냐?
이게 구치장스러운 그런 질문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간섭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흠을 잡기 위해서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안부를 반드시 물어줘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가장 참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소개하기도 어려운 집사님들이지만 그분들이 가슴에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할 때에 야, 좀 천천히 해라 라고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자녀들이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더 괜찮니? 라고 안부를 물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자녀들이 공손하게 대답합니까? 귀찮아 하듯이, 엄마 그걸 왜 물어?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핀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안부를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해 볼 때에 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민 1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이민 생활을 해보지 않고는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힘들게 이 주류 사회에서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을 힘들어했다면 그들은 30을 힘들어하면서 지금 이 주류 사회에서 어떤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의 안부를 많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년들 실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게 사실은 괜찮아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전에 제발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미리 걸어서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잠은 잘 자냐, 회사 괜찮냐, 힘내라, 집에서 재택근무하기 어렵지, 이런 단순한 한두 마디의 부모님들의 위로와 안부가 자녀들을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 자녀 간에도 통용되는 말이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주자는 겁니다. 먼저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주자는 겁니다. 먼저 해주자는 겁니다. 그저 그쪽에서 오면 피드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안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들, 어쩌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에 빠질 찰나에 누가 물어주는 단순한 한마디의 안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방에서 그냥 잊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평소에 안부를 묻지 못했던 친구들, 또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안부도 묻고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안부를 열심히 물어서 서로의 문안을, 서로의 안부를, 서로의 안녕을 서로가 챙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간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 길어지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